이번에 치러진 두 번의 평가전이 끝나고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원맨쇼를 펼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 많은 선수를 시험해보며 직접 기량과 그라운드 위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힌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은 결국 이강인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재능있고 젊은 선수를 적극적으로 기용했습니다. 단 한 경기만에 손흥민 선수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자 국내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전통적인 축구 강호인 우루과이는 한국 축구 역사에서 질긴 악연을 가진 나라인데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는 0대1로 패배했었고 한국이 처음으로 원정 16강을 달성한 남아공 월드컵에선 승부차기를 끝으로 우루과이에게 아쉽게 패배하여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만나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서 결국 1대2로 졌는데요. 이 경기가 흥미로웠던 점은 과거 인종차별을 하며 국내 팬들과 악연이 있는 발베르데가 지난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무리한 백태클에 이은 이해할 수 없는 어퍼컷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이 국내 팬들에게 여전히 안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우루과이를 만났지만 서류게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월드컵에서 왜 발베르데가 태클을 성공시킨 후 포효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경기장 위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경기를 보는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엄청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는 지난 월드컵 1차전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된 직후 딱 2분 만에 간결한 퍼스트 터치에 이은 엄청난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요. 단 한 동작으로 우루과이로 넘어간 흐름을 단번에 가져오며 경기를 읽는 눈이 다름을 수많은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기세가 바뀌어버린 경기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기회를 잡기 시작했고 이강인 선수의 미쳐버린 탈압박과 한 차원 빠른 패스 그리고 위협적인 크로스에 우루과이 선수들은 크게 당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전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어주며 컨디션이 좋음을 알려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한 경기에 한 번만 나와도 뛰어난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동작을 여러 차례 보여주며 우루과이 수비수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 미친 듯한 활약으로 한 번에 우루과이 수비수 3명을 제쳐버리고 크로스를 올리고 그동안 한국 축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탈압박을 보여주며 몸을 풀고 있던 우루과이 선수들 또한 그의 플레이에 감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파울뿐이었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BBC 스포츠에서는 남미의 강팀 우루과이를 상대로 한국이 한 수 위에 기량을 뽐내며 뛰어난 경기를 펼쳤다. 한국의 플레이는 지난 월드컵과 비교해보면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효과적이었으며 뛰어난 플레이에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한국의 캡틴 월드 클래스 손흥민의 활약은 변함없는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었고 그가 그라운드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며 우루과이 수비수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전달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한국의 축구가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더 이상 아시아 축구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성장했다. 완벽한 신구 조화로 세대 교체에 성공하였고 피파 랭킹 16위의 우루과이를 다시 한번 만났지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가치를 증명했다. 공격에는 월드클래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이, 수비에는 세리에 A에서 올해의 선수에 도전하는 김민재가 버티고 있고 미드필더에는 스페인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골든보이 이강인까지 주전으로 출전하며 그 어느 팀도 얕볼 수 없는 강팀으로 성장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많은 축구 팬들은 경기가 끝난 후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 때문에 많이 놀랐는데요. 기자들은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하는 내용이라며 연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힘들다. 멘탈적으로 무너졌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말은 김민재 선수가 이번 대회 차출에 대해 협회랑 이야기가 잘 안 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번 시즌 김민재 선수의 일정은 정말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월드컵을 11월에 한다는 미친 발상 때문에 안 그래도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와 세리에 A 두 리그에서 모두 우승을 노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 살인적인 일정을 가진 팀인데 그 일정에서 또다시 유럽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시차 적응을 하며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게 김민재 선수의 상황인데요. 더더욱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대체 불가 자원인 상황이라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치르는 경기는 평가전이고 비중이 크지 않은 매치라서 협회의 양해를 구하고 소속팀에서 쉬고 싶다는 의견을 했다가 협회가 강제 차출을 강행시키며 며칠 간격으로 두 경기를 치르게 된 상황인데요. 당연히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기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몸도 안 따라줬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너무 힘들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린 것이라는 게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김민재 선수 SNS와 가족들 SNS로 우르르 몰려가 악플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하는 것처럼 감정이 극도로 예민할 때 말실수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국대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본인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당 문제가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인 마르셀로 브롤리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한국에 대해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를 부유했고 경기력 자체도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젊고 능력 있는 선수들을 보유한 팀이다. 한 명을 꼽아야 한다면 손흥민이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고 경기력도 그 수준을 갖췄다. 하지만 한 명보다는 팀 전체가 중요하며 한국은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 오늘 한국을 평가한다면 기동력이 굉장히 좋았고 공수 전환, 포지션 전환이 뛰어났다. 월드컵에서도 좋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도 준비를 많이 했고 콜롬비아전에 이어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한국은 성장하고 있는 팀이고 개인의 능력, 기술 수준도 높다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표팀 선수들 모두 너무 수고했고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패배한 경기긴 했지만 심판의 판정에 의해 노골로 선언된 두 골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심판 성향에 따라 3대2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겼을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클린스만호의 다음 경기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